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영리 거버넌스 연구소 연구위원 또 한국자원봉사문화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원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익법인의 거버넌스에 관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살펴볼 내용은 과연 이사회가 비영리에 기여하느냐, 또 그리고 설립 유형별로 비영리 이사회는 현재 어느 수준에 있고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이사회가 어떻게 지형점을 가지고 운영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 제가 과제와 방향 등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존재하는 이유가 책무성과 신뢰성에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이 책무성과 신뢰성을 잃게 되면 바로 망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책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첫 번째 책무성은 미션과 비전을 잘 달성을 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됩니다. 또 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제도를 잘 구비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 단체 내에, 법인 내에 6가지 주요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6가지 시스템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꼽히는 게 바로 거버넌스, 지배 구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 특히 이제 이사회가 비영리 단체 성과에 기여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잠깐 조사해 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비영리 단체 성과, 성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사회적 영향력에 비영리의 이사회가 기여하는지, 일부는 그렇다고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일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아마 이 그림이 우리나라 비영리 단체의 이사회 내지는 거버넌스가 단체의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잘 보여주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영리 단체는 사회의 한 조직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결정 구조와 집행 구조, 그리고 그거를 감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버넌스가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저기 이제 보드 소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거버넌스나 이사회를 다루는 가장 큰 소사이어티에서 이사회를 거버넌스의 중심,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을 내리는 중심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거버넌스는 조직으로서 그 목적과 실현 방안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체계와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 주체들이 바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바디들이 되는데요. 여기에 후보자들은 정말 다양한 군들이 포함이 됩니다. 설립자, 사원, 이사장, 실무대표, 이사, 실무자 그룹, 이해관계자, 정부를 비롯한 외부 감시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룹들이 들어와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하고 감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바디 중에 누가 주도적으로 이 역할들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1인 독재형도 나오고 집단이 독점하는 형태도 나오고 간접 민주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총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적인 아주 직접 민주형의 형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일을 20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이거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약간 구분을 해본 형태입니다. 구분을 해보자면 이게 학술적으로 구분된 건 아니고 현상적으로 이런 설립이 유형화되고 발전된다는 건데, 첫 번째가 어떤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단체를 창업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법인화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냥 비영리 단체로서 운영이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라고는 법적인 어떤 용어와 달리 그냥 일반적인 비영리 단체로 운영이 되면서 그 본인, 설립자 중심으로 운영이 많이 됩니다. 단체가 커지기도 하고 작은 상태에서 그냥 가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가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참 많이 있죠. 두 번째는 큰 돈을 누군가가 출연을 해서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기업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재산가, 자선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재단법인을 만들거나 학교나 의료원 뭐 이런 쪽에 이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를 꼭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출연자의 의도를 지켜가고 달성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뭐 두 번째 이런 게 좀 섞여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수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이제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 사단법인이 되기도 하고 재단법인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 소수 활동가 그룹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어서 본인들이 뭐 이사회 역할도 하고 실행도 하고 다 하는 형태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소수 활동가보다 훨씬 많은 다수 회원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만들거나 뭐 동호회 같은 약간 비공식적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총회나 이사회가 운영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그룹으로 보더라도 이 그룹 유형의 단체들이 생겨나면 시간이 지나고 일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법적 실체를 강화하기를 여러 곳에서 요구를 합니다. 뭐 공익법인이 돼야 된다든지 비영리 민간단체가 돼야 된다든지 지정기부금 단체가 돼야 된다든지 또 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려면 그 이사회를 강화하거나 법적인 요건을 강화하라는 조건이 이제 붙기도 하죠. 더 중요한 거는 조직의 공공성이 확대됩니다. 사업의 범위가 늘어나고 대상이 늘어나고 이해관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 설립자라든지 소수의 영향력으로 단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서 이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창구성, 뭐 투명성, 뭐 이사회 강화, 조직 운영 강화 이런 거를 막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발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서 이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라고 했을 때 한국 단체들이 이제 여기에 함정에 많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저는 함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뭐 단체를 만들게 되면 이사회가 고무도장 이사회 그러니까 명목상의 이사회가 되거나 잘 되면 자문 정도로 그칩니다. 뭐 법정 역할이라든지 뭐 더 큰 역할이 기대되기보다는 제가 본 많은 단체들이 이제 자문형 정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고요. 자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역시나 출연자가 아주 지배적이어서 이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들어온다든지 이 단체의 이사가 되는 것 자체가 명예롭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아주 덕담을 나누는 정도로 하고 출연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형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소수 활동가가 이제 만든 단체 같은 경우는 명목적으로 법적으로 이사회가 되는 것과 이 소수 활동가 그룹이 결정하는 것이 이원화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기거나 이 이사들이 모든 실무를 다 책임지고 하고 나머지는 그 결정에 들어오지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 개방성이나 유연성에 약간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 회원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회원들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최대화하는 이사회 중심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 그룹별로 이사를 이렇게 배분한다든지 열성 회원이 목소리 큰 사람이 들어와서 이사회를 지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좀 소외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제가 맡은 과제가 이게 설립 유형별 이사회의 내부 효율화 이런 거로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이 정도라면 설립 유형별로 이사회를 무슨 효율화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이사회나 거버넌스가 조금 발전에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드러내주는 이제 조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비영리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이사회의 아니면 단체의 우선순위는
재원 확보라든지 기부자 확보에 있지 효과적인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순위가 뭐 중간쯤, 뭐 명목상으로 이게 이사회 조사니까 명목상으로 뭐 한 4, 5위 정도를 차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가 미션에 달성하는 기여 정도도 동의하는 사람이 55%, 뭐 이사들이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66%, 이사회가 어떤 그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하려고 하는 노력 정도도 51% 정도, 뭐 이래서 60점 정도, 뭐 이 정도밖에는 뭐 이사회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단체 성장이나 안정성, 아까 이제 나왔었죠. 영향력 창출에서도 이사회가 미션 달성하는 거라든지 사업 운영을 이해하는 정도와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들이 실제적으로 역할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설립 유형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말하기는 한국에서 참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하나 코로나가 발생했던 작년도 상황을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누가 대응했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실무 책임자가 하고 실무 리더가 했지 이사회가 했다는 경우는 한 5%밖에 안 되고요. 이사회 뭐 했냐 그랬더니 그냥 관망했다, CEO하고 협의했다 정도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실제 역할을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거버넌스 이사회의 방향을 알려주는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미국에서 유명한 탑10 안에 들어가는 단체의 의장이 이제 썼던 책을 한국분이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회는 수탁적 리더십, 주로 이제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통제,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중심의 이사회를 하는 것과 두 번째 전략적 이사회라고 해서 단체의 방향을 정해주고 경영진과 이제 동반하는 이런 유형의 이사회가 있고, 그게 아니고 사회의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십으로서의 이사회가 있다. 그거를 이제 생성적 리더십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거를 다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거를 보면 한국의 이사회들이 많은 논의는 대부분 수탁적 이사 수준에서 잘하고 있냐를 물어봅니다. 경영진들하고 뭐 협의하고 기능적으로 잘하고 있냐, 회의를 잘하고 있냐, 그 모든 걸 이제 직원들한테 의존하고 있고요. 전략적이라든지 생성적 이사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략적 이사회라고 평가하는 곳들을 몇 군데 보기는 했는데 아마 전략회의 같은 걸 몇 번 하면서 그렇게 본인들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한국의 이사회들이 저 물음표 수준에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노력하는 곳들이 수탁적 관리 유형으로 일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관리를 하는 유형들이 저 뭐 임의단체나 뭐 비영리 민간단체나 특수법이나 이런 데 중에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뭐냐면 수탁적 관리까지 어떻게 잘 갈 거냐를 논의하는 정도라면 우리의 수준은 저 물음표 수준에 있는 거죠. 수탁적 관리 유형도 잘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제가 이제 수탁적 관리를 잘 갖추고 전략적이고 생성적인 리더십까지 어떻게 갈 거냐가 전체 이사회 또는 단체 유형별 이사회가 공이 안고 있는 과제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사의 역할은 어떻게 그럼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잘하냐 하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보드소스에서 이사의 역할을 크게 네 가지, 방향 정하기, 자원 확보, 그 다음에 CEO 지원하기, 공공성 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맥킨지에서 한 10여 년 전에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단체들한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9가지 역할 중에 현재 잘하고 있는 정도와 미래에 중요한 정도를 물어보면 이 점수차가 현격합니다. 뭐 화면에 보시면 파란 선이 현재 수행하는 정도고 미래에 중요한 정도가 빨간 선인데 4번 적절한 재정 자원 확보 같은 경우는 3.5 죄송합니다. 한 1.5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의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되지만 실제로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고 9번 이사회 자체 성과 향상은 2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거 이제 그 보드 소스에서 낼 때 이사회가 왜 안 돌아가느냐, 잘 효율적이 못하냐를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요, 한국의 이사회 이거 다 갖고 있다. 1, 2번 빼고, 그러니까 1, 2번 중에 하나거나, 이사회가 너무 크면 이사 중에서 나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사람 생기고요. 이사회가 너무 작으면 맨날 회의를 하고 오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고요. 실행위원, 그러니까 이사가 20명인데 실행위원 5,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나머지 이사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끼죠. 이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별로. 이사가 단체의 법적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회의 몇 번 하고 가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 놓고는 와라 가라 해서 나중에 부담을 더 주기도 하고요. 이사장 특히 혼자서 발언을 거의 독점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끄떡거리다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정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저는 특수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이랑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뭐 강화해서 뭐 꼭 법정 요건을 갖추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저 수준을 많이 넘어갔냐? 일부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수준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저런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여기 몇 개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사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 안 하는 곳이 더 많고요. 면접 인터뷰 안 하는 곳 더 많고요. 이사의 자질이나 요건을 명문화해 놓은 경우, 명문화 한 경우보다 훨씬 많고요. 전담 직원 거의 없고요. 평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내부적 효율 운영이라든지 뭐 이사회가 뭐 기여한다든지 이러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사회와 관련된 어떤 발전 방향, 과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면 뭐 설립 유형이 어떻든지 간에 한국 이사회는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발전 가능성이 아직 많이 있고요. 이사회가 활성화되면 비영리단체나 그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커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사회의 지향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최소한 전략적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사회가 어떤 법적으로 하라니까 갖추는 정도 와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만들 때부터 완벽한 곳은 없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재의 수준과 위치를 인정하고 책무성, 투명성을 가지고 지향하면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이냐, CEO와 이사회와 실무그룹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자문형, 뭐 실무형 이런 걸 좀 넘어가서 정책을 다루는 이사로 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효율을 다룰 단계가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역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걸 기본적으로 수탁형을 갖추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다루는데 이사회가 기여할 거냐, 그 목표는 뭐냐를 정하는 데부터 이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면 이사를 누구를 모집할 거냐, 몇 년을 할 거냐,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전담 직원은 어떻게 둘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상의 과제로 이제 해소가 되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면, 이 사회에서는 비영리를 규제하고 이러기보다는 육성에 관점을 둬야 됩니다. 공공재로서 기업이나 뭐 공공조직 육성하듯이 이거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법들이 규제, 뭐 못하게 하는 거, 뭐 명문화하는 거, 뭐 신고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가 있어서 이사들도 힘들고 단체도 무지 힘듭니다. 그리고 뭐 종교 리더라든지 전문가 그룹, 기업 임원들이 이사로 좀 참여할 수 있게 좀 사회공헌이나 이런 시스템도 좀 바꾸고, 교육 시스템도 비영리가 중요하고 이사의 역할이 살아가는 한 삶의 영역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조직 수준에서는 이사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명문화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풀도 늘리고 면접 인터뷰도 좀 하고 전담 직원도 배치하는 노력을 해야지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돌아갈 거고요. 이사들은 본인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등록된 이사라면 단체에 실제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만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가서 뭐 내 말 안 들어주면 그만둔다든지 뭐 프린터 뭐 사라고 지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이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평가되는 시스템까지 갖춰진다면 우리나라 이사회도 빠른 시간 내에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 이사회가 어떤 위상이고 또 설립 유형별로 어떤 수준의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얘기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